문화 톡 가는 곳간 광주미술문화연구소 조인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좀 거창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 비엔날레 진행 중인데 201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3년 동안 쭉 광주 비엔날레와 함께 해오고 계시다고 하는군요. 예, 1996년도에 네. 이제 비엔날레 처음 들어가가지고 1996년도에요? 예, 어디에 있는 비엔날레로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네. 23년간을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있었죠. 제가 소개를 잘못 드렸군요. 음, 네, 죄송합니다. 1996년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군요. 광주 비엔날레를 그러니까 처음 만든 그 멤버 중에 한 분이셨던 건가요? 아니요, 이제 첫 시작은 95년이지 않습니까? 1회 비엔날레가.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네. 예, 그래서 이제 1회 비엔날레 때는 이제 객관자였었고 네. 두 번째 비엔날레 준비하던 과정에 스텝으로 참여하게 된 거죠. 좀 궁금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비엔날레가 익숙하던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어떻게 하게 됐을지 그때의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비엔날레라는 이름조차도 들어본 분들이 별로 없었죠. 그 시절에는. 근데 이제 광주 비엔날레 처음부터 이제 광주에서 이 비엔날레를 하겠다고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94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앙정부가 서울에서 비엔날레를 하려고 사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문민정부에서 세계화 지방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추량 인사가 그 정보를 들었을 때 지방화라고 해놓고 왜 또 이 대규모의 국제 문화 행사를 또 서울에서 하려고 그러는가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광주가 그 시절에만 해도 아직은 80년 5.18의 어떤 후유증이라고 그럴까요? 상처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아직은 어두운 도시 어떤 아픔의 도시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그래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좀 전환시킬 만한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비엔날레라는 걸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거를 서울이 아닌 광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광주시장과 의기투합을 해서 이걸 이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좀 때도 쓰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광주 비엔날레로 이제 광주로 가져오게 된 거거든요. 예. 미술 쪽에서 활동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뭐 미술사 전공이니까 네. 그 당시에 미술 비평 쪽 활동하면서 이제 대학 강의를 하고 있었죠. 광주로 유치했을 때 엄청 기분이 좋았겠는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 단위의 어떤 행사로는 88 서울올림픽하고 93년도에 대전 과학엑스포 다음 세 번째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랬군요. 그거를 이제 광주에서 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엄청 고무적인 일이죠. 근데 시민들은 이게 뭔지를 몰랐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게 횟수가 거듭되면서 이제 광주 비엔날레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건 이제 전시가 위주인 행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특히 현대미술이면서도 좀 실험적이고 전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형식들이 좀 많거든요. 낯설었어요, 예.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어렵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메인 행사인데 그만큼 대중과 괴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사실은 그거를 좀 다른 대리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공연 이벤트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었죠. 저도 기억해요. 예. 공연들이 그러다가 있었다는. 네. 이게 다른 지자체마다 이제 문화 행사들이 워낙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광주 비엔날레가 명색이 이제 현대미술 중심 행사인데 네. 굳이 이렇게 다른 데서 많이 하는 공연 이벤트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간추려 털어내고 미술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랬군요. 나에게는 광주 비엔날레가 땡땡땡이다. 여기 안에 메워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저한테는 광주 비엔날레는 청춘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네요. 23년을 지금 계속 쭉 하고 네. 계셔서.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책을 낼 때 그 책 제목이 이제 청춘 비엔날레라 그래가지고 아, 광주 비엔날레 30년 이야기 이거를 이제 책을 냈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서 청춘을 바쳐서 청춘 비엔날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젊음과 같이 했기도 했지만은 광주 비엔날레는 성격이 워낙 또 생동감 있고 진취적이어야 되고 젊은 열정으로 이게 추진돼야 되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춘이라는 이름을 붙였었죠. 그동안에 쭉 느끼셨던 거를 그럼 책 안에 담아내신 겁니까? 현장에서 제가 이제 일하면서 직접 추진했거나 또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또 관련되신 분들 자료들 인터뷰 이런 거 계속 모아가지고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썼었죠. 네. 대표님 오셨으니까 광주 비엔날레를 준비해 오시면서 개최하시면서 그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기억에 예, 남는 것들이 있습니까? 많죠. 이제 뭐 긍정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비엔날레에서 좀 소란스러웠던 거를 많이 기억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제 일반인들께서 좀 지금은 이제 희미해졌을 수도 있는데 민영화 파동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절만 해도 모든 행사들이 관 주도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행정적인 규율이랄지 현장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결합이 되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지고 그래서 뭔가 좀 자율성이랄지 또 미술 현장에서의 이게 국제 행사니까 현장의 조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민영화 파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시끄러웠었고요. 99년도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모든 문화 행사에서 관의 개입이랄지 관여 이런 것들을 줄이자는 운동이 일어났었죠. 네. 또 그 이뤄냈네요.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일반화됐죠. 네. 하나 또 말씀드린다면 이제 신정아 사태라고 많이 기억들 하시는데 아, 네네. 학력 위조 파문이었죠. 네. 이제 사실은 광주 비엔날레 국외 감독하고 공동 감독으로 내정이 됐던 신정아 씨가 그러니까 감독으로 임명되기 전에 내정됐던 단계에서 그게 이제 뭐 이제 언론에서 이게 밝혀지면서 이제 문제가 바깥으로 이제 퍼져나오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셨어요? 어떻게 수습하셨습니까? 그래서 비엔날레 이제 뭐 존폐 위기까지 막 문제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광주 비엔날레 공동 감독으로 문제가 이제 시작되긴 했지만은 전국으로 또 이게 퍼져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연예계 뭐 학력 문제들, 학력 위조나 뭐 이런 네네. 것들 많이 또 네. 뭐 그 사과하고 정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런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러저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광주 비엔날레의 어떤 순기능 못지않게 또 다른 전시 이외에 다른 걸로 해서 우리 사회 문화 쪽에 어쨌든 그것이 이제 뭐 순기능이었던 뭐 말하자면 노이즈 마케팅으로 네. 해서 퍼진 거든 이런 현상들도 있었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광주의 힘인가? 분명히 광주 비엔날레는 그냥 미술 이쪽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뭔가 하나를 또 새롭게 읽어내는 그런 네. 힘들을 보여줬고 예. 또 영향력을 좋게 바꿔냈네요. 예. 아무래도 예. 이제 광주 비엔날레가 갖고 있는 그 국제적인 어떤 파워라고 그럴까요? 영향력? 네. 그게 사실은 우리 지역 안에서는 별로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분들이랄지 또 광주 분들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어디까지 퍼져나갔습니까? 나가 힘이? 보니까 그게 야, 여기 보통이 아니더라. 이제 네. 실제로 한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뉴욕에 기반을 둔 그 전문 매체에서 미술 관계자들, 전문가들 설문조사를 해서 세계 300여 개 되는 비엔날레 가운데 한번 이제 그 순위를 매겨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5위로 그 체크가 한번 됐었는데 그렇군요. 광주 비엔날레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경쟁을 하거나 점수를 주거나 막 이런 공모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라고 특징을 말할 수 있습니까?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 비엔날레는 사실은 순수 창작, 발표, 교류 이런 그 장이죠. 네. 어떻게 보면 작품들 보시면 알지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미술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회화나 조각, 뭐 공예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광주 비엔날레 가보면 뭐 소리도 있고 냄새도 있고 네, 맞아요. 형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맞아요. 다양하고 예. 전자 미디어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광주 비엔날레는 사실은 현대미술 축제 전시회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 어떤 문화의 토탈 어떤 그 뭐랄까요 발표 교류의 무대라 그럴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세계 무대에서 광주 비엔날레가 어느 만큼 와 있는가를 가장 쉽게 알려면 작가를 초대했을 때 예, 그들의 반응 예, 아니면 먼저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예. 그 정도 어느 만큼입니까? 사실은 이제 작가가 원한다고 해서 초대되지는 않고요. 우리는 이제 다른 비엔날레보다는 좀 특이하게 주제를 중심으로 한 전시다 보니까 감독이 주제를 연출해가는 과정에 그걸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이나 작가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 곳곳을 뒤져가지고 그런 작가나 작품을 찾아내는데 사실은 유럽권이든 뭐 아시아권이든 이런 거 떠나서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하게 되는 걸 되게 좀 영광스럽게 영예스럽게 생각하고 개최되는 장소가 아시아의 한국의 광주라는 작은 도시지만은 사실 그 파워랄지 미치는 어떤 영향력 이런 거는 정말 국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 자기 작품을 선보인다는 거를 되게 귀한 기회로 생각을 하는 거죠. 비엔날레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주제를 내놓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작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또 그죠. 생각이 듭니다. 비엔날레는 어때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비엔날레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이제 요즘은 그 도시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같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거든요. 네. 비엔날레 이름 붙은 거가 우리나라에 벌써 한 30여 개 되니까. 근데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흔히 보는 전시와는 다르게 광주 비엔날레는 물론 이제 대중들은 난해하다. 도대체 뭐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말씀들 하시지만은 근데 그것도 여러 번 보면요 또 괜찮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광주 비엔날레는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꼭 미술의 형식이 아닌 인문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이슈가 됐든지 인류 공동체의 어떤 과제가 됐든지 이런 거를 회자시키고 환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좀 더 문화적인 어떤 자극 또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이런 것들을 좀 깊이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단은 뭐 이렇게 파급력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실험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 흔히 보기 힘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낯서니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좀 진보적인 어떤 미술의 장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가볍지만은 않은 이 예. 비엔날레는 비엔날레다운 그 실제로 면모를 가지고 있어야 예. 되고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광주 비엔날레에 광주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 지역에서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광주 비엔날레가 사실은 그 비엔날레라는 행사 자체로 끝나진 않거든요.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서 이것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광주 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이전과 이후에 광주 문화는 엄청 바꿔졌거든요. 꼭 그것이 미술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술이나 문화 장르까지. 그래서 일단은 뭐 도시 곳곳에 어떤 문화 말하자면 공간이랄지 또 주요 말하자면 5.18 관련된 사적 이런 데도 비엔날레 작품들이 배치되면서 굉장히 이게 세계적으로 다시 재조명되게 되는 계기도 되고 그런 어떤 도시를 재발견하게 만드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갖게 된 거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 이제 그런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죠. 이게 이제 광주가 뭘 근거로 해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라고 내세울 수 있느냐 그럴 때 초기에 이제 광주 비엔날레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 위상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름값을 써먹기 위해서 네. 정부에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지정을 하고 또 지금 정책 사업을 펴나가고 있고 이제 그런 거가 있죠. 하나하나 잘 쌓아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광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이 별로 남질 않아서 끝인사를 좀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15회째 광주 비엔날레도 얼마 이제 안 남았네요. 벌써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비엔날레도 이제 제목 주제가 뭐 판소리 네. 모두의 울림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제목은 판소리지만은 실제 작품들을 보시면은 요즘에 현안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랄지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작품으로 다뤄져 있거든요.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은 이번 광주 비엔날레도 보시고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 보실 수 예, 있어서요. 광주 비엔날레를 그냥 미술 행사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광주랄지 한국의 문화 또 사회 어떤 우리가 삶의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화두를 던져주는 장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 대표님은 어디 가면 뵐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비엔날레 퇴직하고 나서 네. 지역의 어떤 미술 자료들 연구하고 책자 내고 강연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광주 미술문화연구소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술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